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해와 김해의 수돗물에서도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동강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더라도 고도의 정수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환경부의 해명을 뒤엎는 결과입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가 꾸린 조사단이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영남권 가정집과 식당 등 22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입니다. 전체 22곳 가운데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곳은 모두 6곳입니다. 경남은 가정집 3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위험평가국이 정한 생식 독성 기준인 리터당 0.03 마이크로그램보다 김해 내동은 1.86배, 창원 진해구 C지점은 3.06배, 창원 진해구 A지점은 5.83배까지 높게 측정됐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초 양산의 한 논물을 조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리터당 5,079 마이크로그램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 물놀이 기준의 490배로 분석됐습니다. 이 물로 영남의 수돗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근데 직접 수돗물에서 녹조득이 검출이 되고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환경부나 경상남도가 낙동강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더라도 고도 정수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해명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도 정수 처리로서 이 문제는 잡을 수 없습니다. 낙동강 녹조를 얘기하며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했던 이 결과가 이번에 이 수돗물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의 이번 조사 결과는 200여 개 독소의 총합을 확인하는 일라이자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달 2일 영남권 정수장 5곳에 이어 지난달 23일과 24일 5곳을 추가한 10곳의 수돗물을 환경단체가 사용한 일라이자법과 환경부의 LC-메스메스법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반도체 학과의 개설 자체가 어려운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수도권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육성 대책. 연구비 1조 4천억 원 지원과 인재 15만 명 양성, 특성화대학 20곳 지정, 비수도권 대학 지원 확대입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대학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경쟁적으로 반도체 인재 육성에 나서더라도 교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에는 큰 대학 위주로 또 몰리고 적은 대학, 있는 대학은 첨단 학과를 신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 해봤자 오지도 않고. 급기야 비수도권 108개 대학 총장 대표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은 수도권 대학 정원만 늘려주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학생 정원을 증원하여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되어 수도권 학생 정원 증원을 철회해 주시기를. 반도체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이 적용될 시점은 2024학년도부터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낳은 이 대학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은 90% 안팎. 지방대학은 물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9월의 첫날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강하고 많은 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밤 남해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경남 내륙으로 점차 번지며 불경 모든 지역에서 비가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으로 50에서 최대 100mm가 되겠고요. 시간당으로는 30mm 이상으로 요란하게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내륙으로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바람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에는 순간 풍속이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창원, 통영과 거제는 오후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우산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26에서 27도 선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남해가 20도, 그 밖의 지역은 18도에서 19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에는 26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도 물결이 높은 편이지만 오후부터는 최고 4m로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해 앞으로 비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태풍 전면에 발달한 비구름으로 인해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과 남부지방으로는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도교육청과 진주시, 경찰은 오늘 해당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함안의 주조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 28일 함안군 법수면의 한 금속 주조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20톤짜리 부품을 옮기다가 바닥 구조물과 부품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천연기 통영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에서 수거한 폐 매트리스를 야외에서 불법 소각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천 시장은 매트리스 불법 소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포켓형 매트리스의 분리 작업이 힘들어 작업자들이 소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전문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 환경운동연합이 집회를 열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323명 가운데 61.3%인 198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들 가운데 생존자는 150명, 사망자는 4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주환경연은 옥시와 애경 등 가해 기업들이 피해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자 지원에 진전이 없다며 가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 교통량 분산을 위해 11개 시외버스 업체에 버스 증편과 우회 운행 등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연휴 기간 58개 노선 199차례를 늘리고 상습 정체 구간인 남해고속도로 부산 진주와 중부고속도로 내서 김천 구간 등은 우회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인사 명목의 정치인 금품 제공을 단속합니다. 대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 등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3천만 원,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집안 조사와 건설 공법 검토 등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지난 4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